주요 외고들의 수시 정시 입결이 거의 취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정시하고 수시 입시 결과를 저희가 이제 외고생들이 많으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 스카이 합격한 학생들 사례를 아주 정밀하게 그 교과 성적, 전교과, 주요교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독서를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합격의 결정적인 기여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그 6회 지원인 것 같아요. 6회 지원을 어떻게들 썼는가, 이게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는 교차 지원의 시대예요. 교차 지원의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가장 사실은 완곡하게 세지 않게 이렇게 얘기한 언론사 얘기예요. 고려대 어문을 갈까? 서강대 공학을 갈까? 이과생의 이 가로 빠졌죠. 이게 뭐죠? 행복한 고민인 거죠. 예, 이과 애들은 정말 골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골라서 본인이 이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가 수능을 보고 문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문과는 못 하잖아요. 문과는 수학을 확통을 보고 이과 쪽을 쓸 수가 없고 사탐을 해서 할 수가 없는데, 이과 애들은 뭐 수학 미적을 하고 문과로 넘어올 수도 있고 과탐을 하고 문과로 넘어올 수도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군을 맞춰서 지어봤어요. 이과의 폭거다. 문과가 한 거 했지만 문과가 결국 배고파졌다 이거예요. 네, 이과의 가군을 맞춰서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일 이런 보도자료가 끊임없이 나오고 가장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그 서울대학교 정시 최초 합격자 현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글씨가 좀 작죠.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령 이제 자유전공학부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학과가 될 겁니다. 원래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유전공학부는 문과, 이과가 다 지원을 했고 한 반반 정도의 비율이 유지가 됐었는데, 한 5년 전부터 이과 쪽 애들이 많이 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더 편하게 지원할 수가 있어서 무려 37명을 정시에 뽑는데 35명이 그 미적분이나 기하 택한, 그러니까 이과생일인 거죠. 그럼 거의 대부분인데, 단 이게 요겁니다. 이건 최초 합격자 기준입니다. 최초 합격자 기준이라서 추합이 되면 나가잖아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를 버립니다. 왜 버리냐? 서울대가 나군에 있잖아요. 가군과 다군에 의예과 쓴 친구들이 있겠죠. 그 친구들이 나군 서울대 자유전공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 인원이 무려 이번에만 해도 25명이 미등록했습니다. 제가 1차 때 보니까 12명이 빠졌고 2차 때 6명, 3차 때 7명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25명은 가군과 다군의 의대에 갔다고 봐요. 저는 의대 외에 서울대 자유전공을 버릴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거는 추가 합격자와 최종 등록자까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학과에서 이과생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심각한 거는 이 국어교육과예요. 제가 위의 학과들은 뭐 간호대학이나 뭐 의류학과 이런 쪽은 이과생이 공부를 하기에도 적합하죠. 근데 뭐 지리교육과도 그래요. 국어교육과가 10명을 뽑았는데 5명이 이과생, 체육교육과도 뭐 반 정도. 네, 이렇게 이과생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그 입시 준비에 있어서도 이 문과생이라면 이렇게 치열한 그 정시에 이과의 그 폭거를 좀 피해서 될 수 있으면 수시에서 승부를 보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문과일 경우엔. 왜냐하면 정시가 이제 이과의 폭거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예, 그 부분도 이번 입시를 하면서 얻은 교훈입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도 저희 그 외고생들이 정시 입결이 더 서울대 같은 경우엔 좋아졌습니다. 이게 요거는 저희 그 유튜브 계정, KNS 유튜브 계정 아시죠? 거기 가시면 대원외고편, 한용외고편, 학생들이 직접 영어 내신은 어떻게 준비를 했고 다른 교과목은 어떻게 했고 활동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본인의 정말 그 합격 수기를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수시만이 아니라 정시 인원까지 취합을 했더니 늘었어요. 대원이 작년에 한 10명, 11명 정도 했는데 15. 한영도 작년에 굉장히 뭐 두세 명 이 정도밖에 안 됐었잖아요. 한두 명 이렇게 아마 2명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근데 7명. 대일도 1명인가 2명이었는데 셋. 명덕도 마찬가지인데 넷으로 이게 사람이 이제 적응의 동물인 것 같아요. 이제 갈수록 수시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정시 준비도 외고생들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과거 대비 상승을 했다. 외고의 정시 입결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외고생의 종합 의견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학생들 얘기를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외고 합격을 해놓고 1학년 아직 안 됐죠. 안 되고 지금 예비 소집하고 막 하는 데서도 어떤 이제 전공에 갈 건데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은지, 탐구는 뭘 해야 되는지, 독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굉장히 그 전공 적합성에 딱 맞는, 서연고의 주요 학과에 딱 맞는 그런 조금 편협한 그 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에 좀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 이들 학생도 1, 2학년 때는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3학년까지 학생부도 다 마무리를 하고 뭐 자소서 면접 준비도 다 해보고 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보다 계열 적합성이 중요하구나. 조금 폭넓게, 특히나 1학년은 더 그렇습니다. 1학년은 우선 학교에 잘 융화하고 적응하고 학교의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먼저다. 그리고 너무 한 분야보다는 조금 넓게 계열 적합성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대원이면 어학당, 그리고 한영 같으면 진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필수적인 활동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다 전공하고 엮어지던 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1, 2학년 어머님들한테 그 얘기를 사실은 아무리 해도 불안하니까 딱 맞는 것만 하고 싶어들 하세요. 근데 실제로 입시를 겪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독서, 이거 독서가 무슨 소용인가요? 그리고 봉사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되죠?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용하냐? 실제로 지금 고1, 고2는 이게 아예 그 미반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독서가요, 반영이 되는 교과 세특에 많이 들어갑니다. 독서는 교과 세특에 들어가고, 이 봉사도요, 한 거를 보통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맨 마지막에 쓰는 거 있잖아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거기에 써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용하지 않다,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탭스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신하고 수능 다 해당이 되니까 다 준비하는 데는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거는 2부에서 원장님이 더 자세하게 영어 내신 관련해서도 설명을 하실 거고요. 결론은 요거고요. 평범한 과정이지만 그걸 통해서 탁월한 깨달음을 얻는 게 대학이 바라는 인재상 같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뭐죠? 어렵게 해야 된다. 어렵게 해야 남는다. 전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뭐든 기본적인 활동이든 뭐든 어렵게 해놔야 나중에 남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합격 학생들 그 합격 수기는요, 이렇게 저희 카페가 있죠. KNS 입시 잉글리시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 코너가 있어요. 성재현 소장의 입시 알고리즘. 그리고 요 유튜브 저희 계정, 유튜브 계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먼저 수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가 지금 대원은 같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21학년도하고 2022학년도를 비교해 봤는데, 서울대입니다. 이건 서울대. 블라인드가 또 2년 차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디테일이 다 달라요. 외고도 외고 나름이고, 이제 스카이도 스카이 나름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수시 실적이 최종적으로 하나가 늘었어요. 33명이 됐죠. 33명. 그리고 앞에서 정시가 15이니까 48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근데
대일외고 24에서 20 좀 줄었고요. 명덕외고도 24, 작년은 비슷했던 거죠. 이게 작년인데 19 줄었고, 한영이 좀 많이 줄었어요. 21였는데 14시니까 좀 줄었는데, 이 와중에 경기권 외고가 있어요. 고양 외고는 둘 늘었죠. 플러스 2예요. 그리고 경기 외고도 플러스 6입니다. 아유, 많이 늘었죠. 이 와중에 또 늘은 외고도 있다는 거죠. 대부분 감소세인데 늘은 외고도 있다. 네. 그리고 서울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서울대가 수시에 몇 명이 줄었냐면 한 200명이 줄었습니다. 200명이. 요 동그라미 보시면 요 아래 게 2021학년도거든요. 21학년도인데 총 개가 2591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600명 정도를 직윤하고 일반 합쳐서, 그러니까 토탈에서 2600명을 뽑았는데, 요 위에 게 올해입니다. 2022년. 요게 2391명이니까 정확하게 200명이 감소했어요. 네. 200명이 줄었는데 이게 어디로 갔죠? 이게 정시로 갔죠. 그래서 정시 인원이 200명이 늘은 겁니다. 계산이 쉬워요. 서영고 중에서 사실은 이게 제일 덜 줄은 겁니다. 연대 고대는 더 많이 줄었잖아요. 고대 같은 경우엔 1000명이 줄었고 연대도 한 400명을 줄였기 때문에 이 입시 결과가 오히려 서울대는 이게 외고거든요. 외고가 작년에는 220명이에요. 토탈 220명인데 올해 216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요. 서울대는 변화가 없는데 사실 연대 고대는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고들이 수시 실적이 줄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수시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연대 고대가 훨씬 많이 줄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외고생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모집단입니다. UIC입니다.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입니다. UIC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결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뭐 매년 아실 테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언더우드란 선교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언더우드입니다. 그리고 이화여대가 사실은 국제학부는 먼저 생겼죠. 그래서 스크랜튼 여사가 만들었으니까 거기 이제 스크랜튼 학부라고 하는 거고, 이 연세대학교는 UIC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리버럴 아츠를 지향합니다. 뭐 이런 게 그 세부 전공인데 입학은 여기로 합니다. UD, 하스 이렇게 한 다음에 2학년 때 원하는 대로 다 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 학생이 와가지고 UD부터 학생이 와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줘서 이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D는 이제 이콘이 있고 경제학과가 있고 PSIR이라고 해서 이게 정치 외교 학과로 보시면 됩니다.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입니다. 그 다음에 IS, 이거 국제학과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CLC라고 있습니다. CLC 무슨 그 걸그룹 이름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그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입니다. 비교, 문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고하고 굉장히 이제 적합한 전공들이 UD에도 많이 있고, 하스는 더합니다. 하스는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인데요. 그래서 하스인데 여기 보시면 세부 전공이 이거예요. 아시아 부분. 그러면 외고에 이제 중국어과도 있고 일본어과도 있으니까 거기랑 아주 직결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CDM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매니지먼트가 붙으면 대부분 이제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또 경영학사가 수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서 컴퓨터, 여기 간 애들은 우리가 컴공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학사를 받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매니지먼트가 들어가죠. CTM, 경영학사. 저거는 Justice and Civil Leadership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대나 로스쿨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면 좋습니다. JCL이라고 하고요. 약어로는. 이거는 이제 경제학사가 수여되는 QRM이라고 해서 계량 관리 뭐 이런 겁니다. 그것도 되고, 이거는 이제 행정학사, 기술 중심의 행정학, 이게 갑니다.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입니다. 과학 정책을 수립하니까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국제학과입니다. 지속 가능 개발 협력 뭐 이런 거잖아요. 지속 가능 개발 협력이니까 국제학과. 이렇게 보니까 잘 보시면 뭐 외고의 대학 버전이라고 해도
외고의 모든 교육 과정과 굉장히 상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합격생도 외고생이 당연히 많아요. 외고 국제고 학생이 80%가 넘었던 적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반고 학생도 제법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외고에 안 가고 일반고에 그냥 남은 애들도 최근엔 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 공부 자체가 원어로 수업을 하고 미국인 교수, 외국인 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진입 장벽이 높죠. 그래서 경쟁률을 보시면 이 경쟁률을 볼게요. UD 경쟁률 5대1 정도 작년에 나왔어요. 이것도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고입 경쟁률에 비하면 높지만 대입의 일반적인 수시 지원은 6회를 쓰기 때문에 이거 5대1이면 한 사람이 6회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 다 10대1이 넘고요. 10대1이 넘어요. 대부분. 논술은 40대1, 50대1 뭐 이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이거는 착한 경쟁률이죠. 이건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못 쓴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 낮은 경쟁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스는 조금 더 높아요. 뭐 아시아 6.75, 8대1, 7대1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하스 쪽은 조금 높아요. 요거는 또 UD와 하스는 디테일을 보면 이게 수능 전 면접을 하고 뭐 영문 자소서에 영문 면접을 하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하스보다 더 낮아요. 하스는 이제 자소서도 대교협 공통 양식 국문 자소서를 쓰고 국문 면접을 하니까 UD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요. 올해 근데 최저 그 핵심이 요거죠. 수능 최저 기준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얀색이 추합인데 이건 작년 추합이고 요게 아래 노란색이 올해 추합. 그러니까 해가 지금 바뀌었으니까 재작년, 작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UD나 하스는 모두 공이 거의 80~90% 정도 정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한 70~80명 정도 추합이 나갔어요. 그래서 UD도 보시면 작년에는 76번까지 나갔는데 올해 어때요? 수시 인원이 다 주니까 서연고와 수시 인원이 다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쇄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덜 빠졌습니다. 1차에 25번, 그러니까 작년에 1차에 50번이 나갔는데 반도막밖에 안 나갔어요. 2차에 39번까지 14명이 넣었고 3차에 50번, 그래서 최종 58번이 끝이었어요. 제가 57번을 아는데 그 학생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 중복 합격을 해가지고 복수 합격을 해서 고대 심리학과를 등록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58번이 구제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학과도 되고 사실 또 그 한 명도 구제한 거죠. 한 명을 구제해서 지방 외고 학생인데 정말 그런 흐뭇한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하스입니다. 하스도 원래 UD와 비슷하게 추합이 나가야 되는데 달랑 12번에서 끊겼어요. 왜일까? 네, 아까 수능 최저 기준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충족자가 없어서 이거 추합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입학처에서 그래요. 입학처 제가 연세대 입학처랑 통화도 했는데 뽑을래야 뽑을 수가 없더라. 충족자가 없어요. 이 수능 최저 기준이 이랬거든요. 잘 보세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고요. 이건 국제형의 수능 최저 기준인데, 국제형의 국내고 볼게요. 외고생 여기겠죠? 여기 보면 영어가 1이고 나머지 국어, 수학 중에 한 개를 포함해가지고 두 개 합이 5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쳐놓고 보면은 그냥 3개 영역이 6이니까 아니 뭐 그걸 달성 못할까 싶지만 영어 1 이게 작년에 겨우 6%밖에 충족을 못했습니다. 지금 1등급 비율 한번 보세요. 2만 명, 2만 7천, 6%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외고는 영어 1등급이 많겠지. 예. 그래 봐야 보니까 30에서 40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반성할 부분인 거죠. 예. 외고면 거의 절반은 1등급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거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중3 학부모님 반드시 작년도 수능 영어를 풀려보게 할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영어는 뭐 중학교 때 다 했다,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그게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직접 똑같은 시간을 지켜가면서 풀게 꼭
중3이면 해봐도 되죠. 영어는 할 수 있죠. 수학은 못하지만 영어는 꼭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을 보면 이렇게 이 UIC는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뭐 일반고 1, 2도 있고요. 외고 4 중반까지 이 합격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뭐 D외고 같은 경우에는 5, 6등급도 사실은 갔어요. UD에. 예, 갔는데 최근 트렌드 추세가 아무래도 좀 내신이 더 좋아야 합격한다고 보고 올해는 제가 4중까지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얘 둘 다 고대는 안 되더라고요. 고대는 왜 안 됐을까요? 네, 연대가 됐는데 고대는 작년부터 자소서를 안 받았죠.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더 어필할 수 있는 게 줄어든 거예요. 특목고 학생들이. 그래서 내신이 4대가 되니까 연대는 붙는데 오히려 이제 고대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벌어진 것 같아요. 올해도 자소서를 안 받는 대학들이 또 늘었습니다. 이화여대, 뭐 숙명여대, 홍익대 같은 대학이 또 자소서를 안 받아서 올해는 주요 15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들 대학 중에 거의 7개가 자소서가 없습니다. 네, 7개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제가 정리해서 저희 이제 이번 KNS 재원생 및 이제 저하고 상담한 학생들 중에 그 UD와 하스, ISE 포함해가지고 합격생 현황입니다. 요게 또 변화가 있어요. 원래 UD는 원래 국제고 외고가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거의 우리가 통계가 지금 합계가 27명인데요. 27명인데 그러면 지금 아까 UD 정원이 110이었나요? 100 몇이었잖아요. 그 중에 거의 4분의 1이 저희 학원생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뭐 단일학원 기준으로는 거의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스의 외고 국제고가 많이 줄었어요. 줄고 일반고가 오히려 열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하스도 항상 외고 국제고가 더 많았어요. UD만큼은 아니었어도 하스에서도 한 60-70%는 외고 국제고였는데 올해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만큼 이게 놀라운 변화, 수능 최저가 도입된 거 그런 부분 이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건 이제 졸업생이에요. 졸업생은 중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졸업생 중에 둘은 일반고도 있으니까 지금 20, 23, 27이죠. 요걸 더하면 30인데 제가 중복을 뺀 겁니다. 중복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고 여기도 둘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징이 일반고와 졸업생 증가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도 있지만 이 코로나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졸업생은 코로나를 1년밖에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근데 재학생은 지금 고2, 고3을 온전히 코로나 영향권에 놓였고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덜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고하고 졸업생이 일반고는 어차피 활동을 못할 바에는 오히려 특목고보다 일반고가 못한 쪽으로 치면 손해가 덜 하니까 이렇게 일반고와 졸업생이 증가했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네. 네, 요게 저희 합격생 현황이고 저희 그 서울대 합격생도 많고 연대 고대 합격생은 다 이제 곧 포스터로 1층에다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요 인원 중에 오늘은 제가 그 4명의 사례를 오늘 좀 소개를 자세하게 할게요. 매번 그 한 20-30명의 합격 수기가 있는데 그거를 뭐 하루에 다 공개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뒤에 면접을 이번에 합격한 이제 공을 세우신 박 소장이 면접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매번 할 때마다 한 4-5건씩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 거는 요 화면 그대로 저희 카페에다가 제가 그림 파일로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요걸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설을 제가 좀 해드리고 하나씩 해드리고 네, 제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4명 정도만 보여드리고 다음번에 또 새로운 4-5명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그 지방외고생입니다. 지방외고생이라 내신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방외고 중에 유일하게 아랍어를 하는 학교입니다. 아랍어 하는 외고는 전국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네, 어딘지 뭐 모르셔도 돼요. 네, 근데
재미난 학생입니다. 성실한 학생이고 경영, 경제, 국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에요. 네. 네. 그래서 교내상도 뭐 아랍어 신앙송대의 장려상. 내신은 보면 자, 주요 교과는 2 초반인데 전교과가 1 후반으로 얘는 전공후까지 들어갔을 때 내신이 조금 더 우수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국제 계열이나 어학 계열이 더 적합도가 높겠죠. 반대로 주요 교과가 좋고 전교과가 나쁜 애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상경이나 사회 계열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영어 관련 최우수상도 있고요. 테드 영어 말하기 대회 최우수상, 우수상, 수학 발표도 있네요. 우수상, 영어 에세이 최우수상, 영어 작품 최우수상, 아랍어 경시대 장려상 이런 것들을 교내상으로 했습니다. 올해 고3까지는 교내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미반영 되는 거예요. 자, 교내 활동은 이제 외고생답게 영어 토론 동아리가 맨 위에 있고 모의 국제기구회의, 소모임 형성해서 학생들의 심리 분석, 블루오션 시프트 읽고 기업 전략에 대한 서평, 교내 영미 문화의 날 UCC 제작, 아랍 세계와 마케팅을 주제로. 그러니까 얘가 경영 경제에도 관심이 있는데 얘가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의 이미지 마케팅과 브랜드 전략 이런 내용. 요거는 국제와 경영 경제 모두 다 아우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 활동은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 활동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몇 년 전에 고려대학교가 특기자 전형이 있을 때 이런 걸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화여대 외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했고요. 얘가 이제 남학생이에요. 게다가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합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스펙이나 이런 건 뭐냐? 그때 우수한 교과 성적. 일단 내신이 1에서 2 왔다 갔다 한 거죠. 또 아랍과 아랍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내 활동과 이를 경영 경제적 측면에서 부각했다. 아랍 국가의 문화, 경제 구조 등 국제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활동이 어때요? UD 쪽하고 잘 맞겠죠. 네, 이런 국제적인 거를 종합해 있는 게 아까 UD 학부에 보니까 경제도 있고 경영도 있고 국제관계도 있고 정치도 있고 비교 문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게 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원 결과를 보겠습니다. 수시 지원 대학 고려대학교는 경영을 썼는데 둘 다 안 됐어요. 원래 경영도 사실 원하긴 했는데 이 학추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서 못 맞췄고 개적이 안 됐고 연세대학교 UD는 추합으로 됐습니다. 근데 40번대 후반이라 아슬아슬하게 된 거죠. 최종이 몇 번이었죠? 58번이었습니다. 58번인데 40번대에 붙었고. 근데 특이한 건 요 하스예요. 저는 이 하스도 1차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가 안 됐어요. 하스가 1차가 안 됐는데 어쨌든 UD 최종 합격이 됐으니까 이 UD와 하스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난수표라는 얘기도 드린 거예요. 이게 규칙성이 있다든지 일관성이 있지는 않아요. 몇 년 전에는 우리가 UD 하스를 다 붙여봐야 몸이 하나니까 등록을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서 연세대학교가 일부러 하나에서만 뽑았다. 그런 음모 이론도 있었는데 그거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닌 게 판명이 됐고 어쨌든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성대, 한양대는 모두 경영으로 성균관대는 글로벌 경영합, 한양대 경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경영 국제 쪽에 스토리가 좋죠. 그래서 합격을 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내신 관련해서 외고 어머님들에게 한 가지 또 좋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고는요. 워낙에 일반고와 달리 그 전공어 부분이 단위수가 큰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외고는 친절하게 이렇게 보세요. 국어이랑 가로로 보는 게 좋습니다. 가로로. 이 외고의 그 중위권 학생입니다. 중위권. 자, 가로 1학기 때 6이었죠? 6, 6, 6. 2학년 때 5, 5, 5. 조금 올랐는데 3학년 때 5라서 그러면 5.43이 되는 거예요. 5.43. 나누니까. 이 정수지만 나누니까 이제 소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영어는 영어도 안 좋네요. 6, 막 6.57. 이거는 왜
소수가 나오냐면 영어가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영어 있고 영작이 있고 심용회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두세 과목을 나누니까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올랐어요. 2학년 때 4.5, 5.25. 수학이 안 좋네요. 수학은 패스하겠습니다. 이 외국어가 이제 전공어입니다. 이 좋죠. 3.43, 3.21. 전공어도 역시 여러 과목을 하잖아요. 회화도 있고 작문도 있고 독해도 뭐 이렇게 나누니까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좋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국영수 했을 때 평균, 전체 석차 이렇게 해줍니다. 국영수 4 했을 때 몇 등급, 몇 등. 요거 전교과 했을 때 이 친구는 보면 전교과 했을 때가 무려 1등급이 높아져요. 자, 요거 화면에 나가나요? 화면에 잘 나가죠. 네, 제가 빠져서 보여드릴게요. 5등급 중반인데 보세요. 전교과, 전공어를 넣으니까 전공어가 이렇게 잘하니까 4점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친구는 어떻게 어느 계열에 지원하는 게 좋겠냐 이거죠. 당연히 국제나 어문, 인문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거의 1등급 정도가 올라간다. 네. 아마 2학년 학부모님이 이걸 보면 조금 편안해지실 수도 있겠네요. 5, 6등급 1 많이 보이니까. 네.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다음, 예, 두 사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인서울 상위권 외고 2중반. 예, 이거 굉장히 좋고, 얘는 고르게 주요 교과도 2중반, 그 다음에 전교과도 2중반이니까 얘는 정말 골고루 잘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 학생부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고등 과목이 거의 2 아니면 3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2반, 3반이 낮다고 치죠. 그러면 등급은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2.5인 거예요. 네. 이렇게 계산을 대충 어림으로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엑셀이나 계산기를 쓰지 않으셔도 네, 할 수 있어요. 교내상 이렇게 전공호, 금상, 자치활동 우수상, 수학도 경시대회 상이 있고 골고루 잘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상. 그 다음에 영어 토론반, 정치, 외교, 심화 탐구반. 그러니까 얘는 사회계열 쪽을 희망하겠죠. 이거 동아리도 평화통일 봉사동아리를 했네요. 교회활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그냥 한 거예요. 교내 인증을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고 합격에 가장 도움이 된 스펙은 뭐냐? 학교의 수준 대비 우수한 교과 성적. 그렇죠. 이 학교에서 이 정도면 이 학교에서 이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일반고는 거의 1.0이죠. 네. 사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관심사, 진로계획, 가치관, 특색 수업 시 작성한 사회와 인구, 예, 인구에도 얘는 관심이 많았어요. 유튜브에 인구학, 뭐 조영태 교수 이러면 서울대 인구학에 대한 그것도 얘가 많이 봤어요. 네. 조영태 교수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제가 보기에 인구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에요. 젠더 관련 독서 및 보고서, 봉사 동아리도 심지어 탈북민 학생 멘토링을 했으니까 아주 사회 쪽에 그렇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합격했고요. 고대 연고대는 그냥 이런 적합성보다는 성적이 우수하니까 최상위 학과인 경영을 썼는데 다 붙었어요. 그리고 이하는 안 썼습니다. 왜냐? 얘는 안 써도 돼요. 얘는 모의고사도 스카이에 충분히 갈 만한 모의고사 성적을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서연고만 딱 하나씩 깔끔하게 써서 3과랑 다 붙었어요. 네. 이렇게 학교별로 이제 1그룹 외고가 있고 2그룹 외고가 있고 3그룹, 4그룹 외고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처음 본 그 학생은 이제 지방권 외고이기 때문에 거의 3그룹에도 외고에 해당이 되고 얘는 이제 1그룹 외고이기 때문에 이 내신이면 각 학교별로 이제 서연고에 쓸 수 있는 내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을 잘 한 케이스. 네. 이 친구는 내신이 아까 그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3등급대입니다. 3등급대 학생이라 얼핏 봐도 앞에 요 학생보다 어때요? 요 학생은 활동이 많지 않죠. 숫자가 좋으니까 이제 글자 부분이 조금 약해도 된다는 거고 얘는 숫자가 약간 약하니까 이제 글자가 많아졌어요. 여러 활동들을 골고루
많이 했습니다. 교내 외국어학당, 뭐 정의론 읽고 상도 뭐 비슷하게 있고요. 생활법 연구와 그리고 얘는 뭘 해도 약간 언어 교육 쪽으로 특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원어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자의 역할에 대해 탐구, 그 다음에 법의 언어학적 접근, 네, 언론을 통한 불평등 해소 등등 글쓰기, 어학 이런 쪽으로 했고요. 심지어 교회활동도 외국인 관람객 대상 문화유산 영어 해설, 자원봉사를 했고 청소년의 언어 필터 앱,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언어를 너무 욕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앱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합격에 가장 큰 도움이 된 스펙 뭐라고 생각하냐? 담임 선생님과 영어 교과목, 원어민 선생님 포함해서 과의 원활한 소통, 교내 영어 관련 세특을 잘 챙겼다. 관심 있는 분야와의 관련해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직접 집필하신 독서에 추가했다. 최대한 영어와 언어 관련성을 부각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3등급 가지고 영어 교육과 최종 합했고요. UD도 붙었습니다. 당연히 얘는 6관왕 했어요. 다 붙었어요. 얘는 다 붙었습니다. 6관왕 했는데 이제 서울대학교 영어 교육과에 등록을 했습니다. UD가 됐지만 버렸고요. 다음 학생 보겠습니다. 다음 학생이 이 학생이 내신은 오늘 제가 보여드릴 학생 중에 내신은 가장 나빠요. 4 중반이에요. 전교과로 치면 4 중반이 되는데 얘는 영어가 굉장히 외고에서도 우수했던 거죠. 주요 교과 치면 3초반으로. 네. 그래서 이 교내상도 보시면 1학년 때 2위, 2학년 3학년 때 최우수까지, 대상까지. 그러니까 영어 관련 상이 많은데 게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정말 그 어학이나 글로벌 역량이 쪽에 굉장히 특화된 정말 낭중직추 같은 학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영역, 뭐 수학이나 이런 거는 좀 약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교내 활동도 뭐 이런 인문사회 전반적인 그러니까 UD로 치면 약간 CLC에 가까운 비교 문학에 가까운 이런 스펙들을 많이 했습니다. 수행평가 및 보고서도 뭐 동서양의 고전 문학 비교, 이게 비교 문학이잖아요. 비교 문학. 또 탈식민지 문학 비교, 국제 이슈 현상 분석, 또 한중 무역, 성소수자 NFT, 대체 불가 토큰이죠. 고전 문학과 뭐 현대 문학의 유형 분석, 영시의 아버지에 대한 보고서, 문학 쪽 많죠. 또 반문화 문학의 시발점이 인상적인 작품 이런 것들을 교내 활동으로 했고 얘는 이제 요것도 해놨는데 네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고에서도 높은 영어 내신, 영어는 다 일일이 받은 애니까 영어 에세이 및 관련 대회상, 그 다음에 UD에 맞춰 준비했던 여러 가지 수행평가가 계열 적합성에 부합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4대가 되면 이제 쉽지 않습니다. 대원이라고 해도 서울대에 보면 합격자가 작년에 이제 보니까 한 3.5가 서울대 합격 거의 끝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대 합격을 하고 하스는 그냥 1차 되고 안 갔습니다. 면접을 UD 면접을 보고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본인이 이건 붙겠다는 감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고대 안 되고 뭐 이대 성대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4편의 합격 사례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4-5편의 소례를 말씀드리고